지금 현재 해외에서 나와서 한식당이나 한국 음식을 사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도입하지 못해서 아직 골목 장사밖에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한식 브랜드를 해외에서 런칭해서 좀 크게, 크다는 게 정말 무슨 막 이렇게 맥도날드처럼 되는 브랜드 수준이 아니고, 한 지점이 미국이나 캐나다, 북미, 유럽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대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씩 늘려나가는 레스토랑 그룹, 한식을 코리안 브랜드를 정말 이렇게 주력으로 해서 커져가는 브랜드들이 없어요. 대기업 빼고는. 그러니까 대기업 치킨 브랜드라든지 그런 데 빼고는 없어요. 오늘은 한국에 계시거나 혹은 해외에 계시거나 하는데 좀 해외에서 외식업 창업을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정말 좋은 실력을 가지고 왜 해외로 좀 나와 봐야 하고 나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 한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영상에 앞서 좀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지금 한 9살 때부터 한국을 떠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외에서 살고 있고요. 한 20년 가까이 해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현역에서 요리사, 셰프로 활동하고 있는 현준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은 필리핀에서 보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절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제가 싱가포르에서 생활을 하고, 그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는 싱가포르에서 제가 주방 알바로 처음에 주방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로 와서 또 주방 알바를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요리 커리어를, 전문 커리어를 제대로 좀 밟으면서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캐나다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제 풀타임 잡이 여기 그러니까 현지 레스토랑,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류현진 선수가 뛰던 그 블루제이스 홈구장인 로저스 센터에 정말 바로 옆, 그 토론토에 있는 CN타워 바로 옆에 있는 한 250석 정도 가까이 되는 레스토랑에서 수셰프를 하고 있고, 정말 하루에 정말 밥 되는 막 800명, 900명까지 밀어닥치는 그런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세컨으로 한국 음식이나 한국 식문화를 굉장히 사실 좋아해서 여기서 한 8년 가까이 이 회사에서 8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사이드로 항상 시간이 나거나 여유가 될 때마다 한국 식당들에서 일을 항상 했어요. 돈도 안 되고 주방도 좁고 불편하고 위생 관리도 사실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한식이나 한국 음식, 한국 문화, 식문화에 대한 어떤 열정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찾아다녀서 이제 세컨으로 항상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치킨집도 해봤고 돈가스 집도 해봤고, 여기 캐나다에 나와서 좀 어느 정도 날고 긴다는 매장들에서는 거의 정말 다 일해본 것 같아요. 돈가스, 치킨, 술집, 그런 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 한국 외식업, 그러니까 해외에서 나와서 활동하는 한국 외식업 시장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좀 개선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연스럽게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1차적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정말 다양한 인종이랑 같이 섞여서 일을 하니까, 인도도 있고 중국인, 중국도 그냥 중국인이 아니고 남부 중국인, 북부 중국인, 뭐 유럽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정말 저희 매장만 해도 한 시프트에 예를 들면 18명의 셰프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 그 18명이 정말 다 다른 나라 출신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한식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평가하는 여기 현지에 나와 있는 한국 한식 식당들이라든지 그런 평가에 대해서 좀 자주 객관적인 시선에서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좀 그런 한식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여기 현지에서 있는 한식에 대한 평판이라든지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데, 그리고 플러스로 제가 그런 레스토랑에서 식당들에서 일을 하면서도 얻는 인사이트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제가 생각하는, 왜 한국에 계신 좀 이제 미래의 젊은 이제 이제 저희 세대와 이제 저희 이제 요리 업계로 따지면 이제 저와 동기생들과 혹은 저보다 조금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이 앞으로 정말 더 실력을 갈고 닦아서 왜 해외로 좀 나와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해외로 정말 나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현재 지금 있는 한국 식당들, 한국 레스토랑들, 술집, 치킨집들, 돈가스집들이 미국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나다도 비슷하고 미국도 비슷한데, 정말 이 시스템
기본적으로나 음식은 정말 다 맛있게 하세요. 정말 옛날 분들이시고 하니까 맛있게 하시는데 일단 시스템적으로는 너무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말이 일단 선진화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식업계에서 말하는 시스템이란 그러니까 한국도 워낙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발전을 하는 나라라서 음식 자체는 정말 맛있게 하고 음식은 잘 할지 몰라도 이 외식업 그러니까 음식을 사용해서 하는 사업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아직도 정말 많이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회사나 캐나다 회사에서 일을 해본 제 경험상 외식 경영 방식은 운영 방식은 아직 캐나다나 미국이 서양 방식이 훨씬 선진화된 방식이긴 하구나라는 걸 정말 크게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음식은 당연히 한국이 더 맛있죠. 음식은 당연히 중국이 더 맛있고 일본이 더 맛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는 노하우나 팁들은 그런 방식은 음식이 맛있고 맛없고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매출이 이만큼 나왔을 때 마진을 얼만큼 남기려면 매출은 위치랑 마케팅이랑 브랜딩에 따라서 결정이 될지 몰라도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 프로핏 마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한국은 이 외식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시스템을 프로핏 마진을 정말로 많이 못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 경험상 제가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을 하는 경험상 굉장히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사람 관리도 굉장히 선진화되고 오랫동안 지속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해외에서 나와서 한식당이나 한국 음식을 사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도입하지 못해서 아직 골목 장사밖에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한식 브랜드를 해외에서 런칭해서 좀 크게 크다는 게 정말 무슨 막 이렇게 맥도날드처럼 되는 브랜드 수준이 아니고 한 지점이 미국이나 캐나다, 북미, 유럽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대여섯 개, 7개, 8개씩 늘려나가는 레스토랑 그룹 한식을 코리안 브랜드를 정말 이렇게 주력으로 해서 커져가는 브랜드들이 없어요. 대기업 빼고는. 그러니까 대기업 치킨 브랜드라든지 그런 데 빼고는 없어요. 제가 왜 이거를 지적을 하냐면 사실 현지에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든지 일본 제퍼니스 음식 퀴즈인이라든지 다른 현지 사람들이 창업한 브랜드들 혹은 중국 사람들이 창업한 브랜드는 그런 경영 시스템을 선진화된 경영 시스템으로 운영을 잘 하다 보니까 브랜드들이 그렇게 대여섯 개, 8개, 9개 지점까지 늘리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그냥 큰 브랜드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에서는 오히려 프랜차이즈보다는 그런 개인 매장인데 회사가 어느 정도 중소기업 이상으로 성장한 브랜드들을 훨씬 더 신뢰도 있게 보는 편이고 그리고 여기는 사실 한국만큼 브랜드 하나가 막 지점을 몇백 개씩 늘리는 방식으로 외식 경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대형 애초에 프랜차이즈로 방향성을 잡고 하는 매장들 빼고는 실제로 우리가 길에서 보는 좀 성공했다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나 일본 레스토랑들 같은 데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회사를 치더라도 매장이 20개 이상 넘어가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막 20개, 50개씩 경영을 하는 레스토랑 그룹들은 실제로 보면은 그 모든 20개, 50개 레스토랑들도 각각 다 브랜딩을 다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름을 걸고 그렇게까지 지점을 무차별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한국처럼 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게 선진화된 방식이란 건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브랜드들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신뢰도가 더 높은 편이고 사실 그런 소규모 브랜드라고 할게요.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들 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소규모 중형 브랜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외식 문화라든지 그런 경영 문화가 훨씬 더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단순히 소비자 문화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 외식업에 참여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저희 같은 셰프나 요리사나 서버 같은 사람들의 수준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문화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그렇지만 아직은 한국 회사들은 그런 수준에 닿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정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장님들이 아직까지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기성세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셔서 사장님들 중에 아직까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벤츠 포르쉐 끌고 다니는 게 더 중요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뭐 안 좋거나 좋거나를 떠나서 그래서 조금 이 한식이나 코리안 푸드, 코리안 컬처가 조금 더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심지어 한국에 계신 사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이 해외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위해서는 저는 조금 더 해외로 나와서 그런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금 더 발전되고 있는 한국 식문화를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놀러 갈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정말로 괜찮은 브랜드들과 괜찮은 회사들, 괜찮은 식당들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음식 제조업도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해서 식품 공장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한국은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발달을 해서. 그래서 저는 해외에 나와서 정말 브랜딩과 마케팅만 제대로 해서 경영 방식과 운영 방식을 정말 선진화된 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정말 괜찮은 브랜드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 외식업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이 한 사람으로서, 이 업계에 발을 들인 한 사람으로서 저도 제 장기적인 사업적인 목표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한국 브랜드들을 좀 이렇게 세계화해서 글로벌라이즈하고 좀 현지화하는 브랜드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동시에 내부적으로 경영 시스템을 좀 선진화하게 만들어서 여기 방식을 좀 무조건 미국 방식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 방식을 조금 많이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인이 창업한 한국 브랜드들도 현지화해서 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브랜드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정말로 요즘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세대 요리사 셰프님들이나 사업가나 대표님들이 좀 나와서 외식 사업을 해보시는 거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정말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진화된 외식 경영 방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닌데,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옛날에 올린 영상에서도 얘기를 몇 번 했지만 그 정말 기본적인 거에서 시작을 하고 그 기본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들은, 어떤 인사이트들은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 라고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방식을 이제 미국 캐나다에서는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는 제대로 일을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중소기업 쪽에 있는 레스토랑들은 수셰프랑 헤드셰프,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에 있는 셰프들이 실제로 경영에도 다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회사에서 경영에 참여를 하는 업무를 맡았었고, 그 경영에 참여를 한다는 게 실제로 어떤 정도로 참여를 하냐면요, 저희 셰프들이 그 회사의 연간 예산안이랑 지출 내역서랑 회계 자료랑 공시 자료를 정말 다 보고, 저희가 그 숫자를 보고 저희의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저희 영역에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책임지는 숫자들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연간의 예산안을 보고 그 쿼터당 예산안을 보고 실제로 지출 내역서를 다 확인을 하는 이유가 그 숫자들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회계사 수준으로 그 숫자들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저희가 다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 숫자들을 저기 회사 윗선에서 요구하는 그 숫자를 맞춰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매출이 뭐 10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서 식재료 원가가 회사 측에서 우리는 23%를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 23%를 운영을 하다 보면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떠한 방법을 써더라도 그 정해진 기간 안에 그 23%라는 지출 내역을 맞추는 거죠. 그게 이제 재고 관리를 제대로 하는 방식이건 아니면 정말 모든 거 하나하나에 계량을 해가지고 맞추는 거고, 스태프 밀을 조정할,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을 써서라든 저희는 그 숫자를 맞춰야 해요. 실제로 제가 일을 하는 방식도 저희가 2주마다 막 재고 관리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 저희는 2주마다 물건 다 꺼내서 무게 다 재거든요. 그리고 그 무게를 다 재서 기록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가표랑 맞춰서 실제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금액이 얼마어치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1차 재고값이랑 2차 재고값을 더해서 거기서 이제 그 기간 안에 지출한 금액을 빼고 그 기간 안에 더 발생된 음식 매출값으로 나눠가지고 실제로 원가를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다 계산을 해요. 그리고 레시피 계산, 이건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설명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을 하면 표준 원가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원가를 계산해서 차익이 얼마나 나는지를 비교하고, 차익이 나면 그 차익이 왜 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말 한국 식당이나 한국 회사들은 정말 안 하거든요. 대기업에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영 방식이나 운영 방식을 실제로 셰프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방식을 잘 채택을 할 줄 아는 회사들이 제 경험상 성장을 하고 회사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브랜드들도 많이 런칭을 하고 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근데 그러려면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고 오너들이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사업을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구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아직까지는 해외에는 그런 한국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지금은 굉장히 중국 시장에서 중국인 분들이 나와서 그런 선진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국 브랜드들을 많이 런칭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여기 웨스턴 쪽에서는 유럽 음식이나 이탈리아 음식, 프렌치 음식, 뭐 일식은 이미 현지화돼서 인기를 받은 지 오래고요. 그러니까 다음은 저는 약간 한식의 차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약간 지금 K컬처나 K팝이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고 사실 마케팅을 할 때도 바이럴 요소가 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문화가 현지화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 정말 한국 브랜드들이 좀 커지는 브랜드들이 많이 개인 브랜드들 중에 중소기업 브랜드들 중에 좀 브랜드 가치가 정말 좋고 투자자들도 엔젤 투자자들이나 혹은 개인 투자자들도 봤을 때 이 회사는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브랜드들이 정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외에서 10년 동안 해외 10년이 아니구나 거의 20년을 가까이 살면서 느꼈던 제가 한국 브랜드들이나 그런 외식 브랜드들에 대해서 좀 개선할 점이라든지 좀 이런 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실무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원가 계산하는 방법도 꽤 인기가 많았더라고요. 조회수는 얼마 안 났는데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린 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원가 계산이라든지 실제로 예산안을 짜는 법이라든지 제가 좀 전에 계속 얘기한 어떤 선진화된 실무 방식, 운영 방식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실제로 레스토랑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 셰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팀 관리나 사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실무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다음 팟캐스트에서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